박 사장님 오늘도 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 우리한테 화두를 던지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목이라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금이라는 어떤 폼이라는 거 있잖아요. 멋있음을 추구하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라는 걸 나는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제 이 명략적으로 좀 물어보지만 그냥 영화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그럼 탁생님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잘 보셨나요? 그쵸. 그럼 어떤 부분이 재밌었나요? 그 영화에? 저는 운명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되고 정말 처음엔 정말 즐겁고 재밌고 유쾌해가지고 너무 신났는데 나중에 너무 디스토피아로 흘러가고 결론이 그 목들은 절대 그 집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그 집을 살게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끝나는 그 삶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팠고요. 그 엔딩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 많은 부분이 결국은 이게 거짓말이고 불행으로 끝난 거라고 했지만 네. 소수의 뭐 한 20% 정도는 네. 그게 희망일 거라고 읽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명령적으로 풀면 그건 절대 희망이 아닌 거군요. 결국 불행인 거고 그건 거짓말을 한 거구나. 만일 걔가 그걸 할 수 있다면 걔는 금인 거예요. 근데 금이 아니었죠, 영화. 걔는 아부 떨고 그 딸랑거리고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써서 항상 자기 믿음 있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항상 계획을 짜죠. 네. 그것도 계획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계획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보는 게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는 다시 계획을 짜야 돼요. 왜냐면 계획 짜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획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변하진 않아요. 네. 하여튼 근데 그런 결론이 굉장히 불행으로 가는 코드로 끝난 것이 마음에 드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게 우리한테 화두를 던지잖아요. 네. 도대체 우리는 항상 목이라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금이라는 어떤 폼이라는 거 있잖아요. 멋있음을 추구하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라는 걸 나는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성격에 따라서 이게 항상 변화되는 거고 그들이 결국은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인데 그럼 결국은 이것을 거슬리지 않고 어떻게 조화롭게 사는지를 꿈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가을생들이 이제 봄생은 있는 자들을 질투하는데 있는 자들이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항상 있는 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가족도 믿을 수 없고 네, 막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봐요. 이 금생들은 금들은 항상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겨워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바래. 그럼 얘네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주고 막 자극적인 얘기 해주면 막 흥분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절대악인가 절대선인이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없죠. 그리고 금들이 돈을 갖다 기택가족한테 많이 뺏긴다고 해서 얼마 뺏기겠어요? 걔네들이 버는 돈에 비하면 거의 세 발이 필 거예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그 몇 푼의 돈 가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러잖아요. 근데 행복의 정도는 다 결국 밥 세 끼 먹는 건 다 똑같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기택집에 보면 액자에 안분주의가 써 있어요. 근데 나를 알고 그냥 족하게 살아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이 내가 어디까지가 내 건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알았으면 발 빼면 되는데 정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맨 끝에 기택이 근새처럼 지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그거의 의미를 진짜 잘 모르겠어요. 걔는 토도 아니고 그냥 묻혀버린 거거든요. 그냥 무덤만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건 토의 성질이 맞는데 화들은 묻히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그들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이라는 코드를 갖고선 어떻게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아해요. 그래서 찍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찔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근데 내가 어디 갈 거야 라는 목적을 정했으면 무조건 행군하는 게 화의 성질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기택은 결국 독립가족의 금의 세상이 싫었던 거 아닐까요? 자기의 목적이 오히려 그러면 여기가 더 맞다. 원래 이제 오행에서 화극금이라는 게 있어요. 화는 금을 극하고 아까 저기 기택이 화를 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근데 정말 웃긴 게 토는 금을 갖다가 토생금이에요. 그래서 근세는 그 금을 존경해요.
박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 하루서 그림 보면 저런 그림들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가 실행한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실행하고 실행했네. 사실 화 같으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였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금이라는 어떤 걸 바꾸기 위해서 그게 맞는 그러니까 거네. 유정무죄를 외치던 이렇게 해야지 화의 멋있음이 나타나는데 이야, 네. 그렇게 하면 이 영화가 너무 있잖아요. 기존의 그 틀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질문을 우리한테 그냥 던져준 것 같아요. 아, 결국 질문을 던졌다. 이야. 사주라는 게 신의 대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간이 대본보다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본 안에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수많은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너하고는 나하고는 원진이야, 파가 꼈어, 뭐 형이 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생의 인연이야 이런 말까지 사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하고 친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영화 대본만큼이나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우리는 모든 잠재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 우리 낮이 되면 낮의 활동, 낮의 생각을 써요. 운에 따라서 발현되는 게 달라져요. 밤이 되면 밤의 것이 발동돼요. 그러니까 되게 반듯한 사람도 껌껌해지면 계속 반듯할까요? 아니죠.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삶의 정말 변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주를 안다는 것은 정말 즐겁고 그거 정말 그럴까 하고 가봤더니 정말 그런 걸 발견할 적에 그 굉장히 깨달음이 오시겠어요. 네, 그러면 와 신이 너무 친절한 거야. 그리고 너무 약속을 잘 지켜주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을 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긍정성,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을 필요가 있고 자살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길이 아니라 저쪽 길로 가면 살 길인데 그러니까 생사도 이제 내가 알 수도 있단 말이야.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작동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촘촘한 룰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조금만 본다면 아 좋은 인연이구나 나쁜 인연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에서 보면 이 주인공 캐릭터들이 이 선택에 의거해서 이 방향을 틀게 되는데 만약 그들에 대한 어떤 이 사주팔자에서를 잘 규정해 놓고 그 선택의 길을 잘 가게 해주면 이게 잘 가게 되는 거고 목으로 해결하느냐 화로 해결하느냐 금으로 해결하느냐 지금 거의 모든 것들이 죽이는 건 다 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살인과 이런 근데 목으로 해결한 것은 도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맨 마중에 기우가 도망친 거예요 그거는. 그러네. 그 목의 방식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하여튼 오늘 이 기생충이 제가 보면 영화적인 신의 대본이네요. 예를 들면 굉장히 이 나름대로 이런 어떤 명리학의 섭리와 캐릭터에 대한 만들기가 참 잘 되어 있다는 걸 또 알게 됐고 앞으로 조금 다른 영화를 통해서도 조금 이런 재밌는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여튼 즐거운 또 새로운 방식의 영화 읽기 우리 기생충 읽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점점 더 스토리텔링을 명략과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선생님, 탁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여기서 좀 마무리 짓죠. 즐거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